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단원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5학년 되면서 맨날 중요하대. 뭐 그렇기도 한데 5학년 1학기에는 특히 계산을 하는 단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것들을 꼭 잘 해두어야 연산을 잘 해야지만 5학년 2학기나 6학년에 가서도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지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뭐 분수의 곱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6학년에 가면 6학년 1학기에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배우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분수의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려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바로 약수와 배수의 개념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단원에 바로 배웠던 약분과 통분, 자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지 이번 단원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분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에서 통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통분을 해야 되는지, 통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뭘 목표로 하냐면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받아올림이 없는 진분수의 덧셈을 해볼 거예요. 받아올림이 없는 올림이 없는 진분수의 덧셈. 네, 덧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 합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더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친구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번 시간은 분수의 덧셈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더하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문제를 잘 읽어보신 후에 이게 왜 더하기지? 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 자 여기 있네요.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한 컵이 과연 넘을까? 라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슬기와 지혜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은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요 친구가 슬기고 이 친구가 지혜예요. 네. 그러면 슬기는 우유의 2분의 1컵을 가지고 있고요. 지혜는 우유의 4분의 1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이 모두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걸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각각 그림에 한번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말 그대로 우유 전체에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자,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맞아요. 자, 분수의 의미. 그 다음 지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유 한 통을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자, 요만큼을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어림에다 동그라미. 자, 이것도 중요해. 자, 어림을 왜 하는 거냐? 자, 어림을 왜 할까요? 어림을 왜 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기 전에 이 분수의 값이, 그치? 분수의 값이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야. 예상. 알겠지? 답이 얼마만큼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맨날 종이나 연필이나 뭐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 값이 얼마만큼일지 예상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 수에 대한 여러분이 감각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즉
얼마만큼이 되는지 수에 대한 감각 또는 이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걸 양감각이라고 그래요. 양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어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거죠. 자, 자기가 여기다가 한번 어림을 한번 해보세요. 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만큼일지 어림하라고 했어요. 자, 어림한다는 것은 계산을 하면 안 돼. 이미 뭐 배운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통분을 해가지고 얼마가 될 겁니다 라고 어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어림이 아니라 계산이지. 어림은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이 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 멈춰놓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적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춰놓고 해보고 오세요. 자, 해봤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하고 4분의 1만큼이 어떻게 어림이 되는지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한 컵이 되려면 두 명 모두가 얼마만큼씩 가지고 있어야 돼? 반 컵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혜가 가진 우유는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반 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우유는 한 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슬기가 반 컵이 있지만 그치? 지혜는 반 컵이 안 되는 4분의 1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컵은 한 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해볼 수 있겠죠. 분수의 양을 어림할 때의 기준, 분수의 양을 기준할 때는 이 2분의 1 절반을 가지고 어림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분의 1이 두 개가 있으면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컵이 넣는지 안 넣는지는 절반인 2분의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더 어림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어림을 왜 하느냐? 바로 이 분수를 공부하면서 수 감각과 양의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럼 다시 이 내용으로 와서 우유의 양을 계산할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되죠. 왜?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죠? 바로 분모를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우리 이 전 단원에서 바로 배웠던 게 바로 통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2번을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분의 1은 결국 여기 있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렇게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두 조각이니까 4분의 2 이렇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통분 분모를 같게 해줄 때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다.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 똑같은 수를 곱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 다음 4분의 1만큼은 얼마야? 여기 있는 요 한 칸만큼이죠.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자, 여기 먼저 4분의 2만큼 있고 그 다음 4분의 1만큼을 더 더해주면 요만큼 한 칸 더 칠해지니까 결국 4분의 3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맞아요. 자, 계산을 결국 어떻게 했느냐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수를 통분하여 계산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 따라서
혼잣말로 해보는 거요. 두 분수를 통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해 봅시다. 자, 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바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분수의 덧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4분의 1 4분의 1과 3분의 1을 자 계산하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맨 처음 거는 이게 4분의 1이죠. 자,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3분의 2는 자 3개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이네요. 얘네를 지금 몇으로 통분했어요? 바로 분모를 12로 그쵸? 통분했죠.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통 분모가 된 거죠. 맞습니까? 공통분모를 해서 통분했죠. 자, 그럼 공통분모로 통분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 4분의 1과 3분의 1을 뭐 하는 거야? 같은 조각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4분의 1은 몇이 되는 거야? 전체를 12개로 나눈 것 중에 3조각이 되는 거죠. 즉 4분의 1은 1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 12분의 3. 분모가 다르니까 같은 조각으로 결국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는 몇 조각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 그러니까 12분의 8. 즉 같은 조각으로 쪼개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둘이 더하면 12분의 11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모보다 분자가 작으면 선생님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더라? 기억나? 뭐라고 불러? 이런 분수를 진분수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받아올림이 없으니까 1로 넘어가지 않는 분수들의 덧셈만 지금 일단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분수의 덧셈 너무 쉬워. 뭐만 해주면 돼? 통분. 분모만 갖게 해주고 분자만 더하면 돼. 이 생각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 전 단원에 배웠던 거를 계속 연습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매번 그림을 그려서 계산할 수가 없죠. 맨날 그림 그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방법 1번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자, 방법 1번은 계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결국 분모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똑같이 6에다가는 8을 곱해줬고 분모 8에다가는 6을 곱해줬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분모를 얼마로 통분했어요? 48로 통분했죠. 그 다음에 이 분자 같아진 것들을 더해줬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 뭐 해줬어? 또 약분까지 해줬네. 그치? 그래서 답은 24분의 13이 나왔네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죠?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여 계산한 거죠. 맞아요. 통분하여 계산했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보니까 분모끼리 곱한 게 아니라 6, 4, 24, 8, 3, 24 즉 24로 통분을 했네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분모에 뭐 이용했어요? 최소 공배 수를 활용했죠. 맞아요. 분모끼리의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서 계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보면서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분모를 곱으로 통분해 계산한 거에 좋은 점, 장점은 결국 뭐죠? 장점은 뭘까요? 그쵸? 그냥 분모끼리 곱하면 되니까 구하기가 쉽죠. 맞아요? 그냥 생각 없어. 그냥 반대편에 있는 숫자들끼리 그냥 곱해주면 돼. 대신 여기서의 단점은 뭐였죠? 좀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커진다. 통분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숫자가 커져.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은 최소 공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덧셈의 값이 조금 더 작죠. 그렇죠? 숫자가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약분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숫자 자체가 이미 작게 돼 있어서 약분을 아예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뭘 구해야 돼? 최소, 공, 배, 수를 구해야 되죠. 요게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제일 편한 거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너무 이번 전 단원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 통분하고 뭐만 하면 돼? 분자끼리 더하기만 하면 돼. 그렇지? 너무 쉽지.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실생활 문제. 쌀 한 봉지를 만드는데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이다.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이니까 결국 이게 뭐야? 더하기라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읽어본 후에 더해야 돼. 무조건 4분의 3, 6분의 1. 아, 이번 시간은 덧셈 시간이었으니까 두 개 더하자. 이거 아니야. 알겠어? 먼저 그럼 뭘 해야 돼? 식을 세워야 되겠죠. 식. 자, 깔끔하게 식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 통분 먼저 해볼까요? 그럼 분모를 같게 해주면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분모끼리 곱으로 해볼까? 여기다 6, 여기다 6, 여기다 4, 여기다 4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6에 24분의 3, 6, 18 꼭 쓰고 한다고 해서 선생님도 더하기 6, 4, 24분의 4, 1은 4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24분의 18 더하기 4니까 결국 22 24분의 20이라고 써도 되고 우리는 한 번 더 나가볼까? 약분할 줄 알지? 짝수니까 둘 다 2로 하면 2, 1은 2, 2, 2, 4 2, 1은 2, 2, 1은 2 그러면 12분의 11 이렇게 답을 웬만하면 기약분수로 해주는 게 좋다. 됐죠? 자, 고민할 필요 없이 선생님은 아까 첫 번째 방법 두 분모의 곱셈으로 통분해서 계산했네.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볼까? 최소 공 배수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 이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죠. 4, 3, 12, 6, 2, 12. 즉 12로 통분된다는 걸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걸 이미 많이 해봐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해봐서 이 값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12분의 9 더하기 여기다가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2 다하면 12분의 분자끼리의 덧셈이니까 12분의 11 이렇게. 자, 답이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네요. 분수의 덧셈 고민하지 마세요. 그쵸?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만 더하면 된다. 알겠나요?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선생님이 좋아했던 쌀 과자가 있죠. 살로만이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시간에 암호가 되겠습니다.